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체크하면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들 점검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는 미국 증시가 좀 밀렸는데요. 미중 간의 협상이 재개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주시장이 이틀째 혼조세를 보였죠. 어제 새벽에는 다우지수만 조금 오르고 S&P 500과 나스닥이 모두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우지수 한 0.07%가 큰 의미는 없지만 어찌됐건 3대 지수가 모두 조금씩 내려가면서 이틀 연속 약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 주시장이 올랐다 내렸다의 기준은 S&P 500을 삼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이제 시작될 텐데요. 상당히 압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국이 농산물을 산다 그랬는데 아직 뭐 액션이 없다. 그리고 쉽게 해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약속을 안 지키는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뭐 나쁘다 이런 표현은 안 했지만 그리고 결국 늘 얘기하는 미국이 경제가 훨씬 중국보다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자신감 그리고 시간은 우리 편이다. 뭐 그런 표현이 트위터에 녹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그보다 더 큰 거는 오히려 영국의 파운드화가 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도 오히려 좀 더 우려되는 목소리죠. 어찌되었건 금융시장은 좀 안정된 걸 원하는데 어떤 주요 통화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려가는 물론 아시다시피 하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거든요. 이런 것들이 온전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만 잠깐 보면 이렇게 오늘 발표된 것이 한 두 가지 있었는데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소비 지출이 한 0.2 정도 내지 0.3이었는데요. 거의 예상 수준을 맞추면서 나름 견조한 수치가 났고요. 컨퍼런스 보드에서 매달 한번 소비자 신뢰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건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125가 예측됐었는데 135.7이 나오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찌되었건 미국의 경제는 소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GDP도 지금 GDP 중에서도 개인의 소비 지출 쪽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었는데요. 이것들 보면 미국의 경기는 어찌되었건 좋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좋다라는 것을 해석에는 뭐 틀림이 없을 것 같네요. 네. 일부 긍정적인 시각에서 좀 바라보면 사실 이제 FOMC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FOMC에 대한 그 부담들, 그런 우려들이 섞이면서 사실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는 점에서 일부 조금 안도감을 갖게 되고요. 기업 실적도 속속 발표가 되는데 이제 애플이 실적 발표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오늘이면 많은 시청자분들, 한국 투자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장 큰 거는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실제로 보면. 지난주까지 해서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다 나왔고요. 오늘 이제 대표적인 것이 소비재 업종에서 프록터앤 P&G가 나왔고요. 장전에 나왔고요. 장 마감 후에 이제 애플이 나왔습니다. 애플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애플이 전망이 2.10달러 이익이 전망됐었는데 2.18달러가 나왔고요. 매출은 뭐 조금 소폭 생각보다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아이폰 매출은 생각보다 안 좋았고요. 서비스 매출은 거의 뭐 그 정도 맞췄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애플에서 얘기하던 기존의 어떤 방향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품 매출에 대한 상품은 아이폰 뭐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 그림 보시면 빨간색은 상품 매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고요. 까만색은 서비스 쪽의 매출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매출은 뭐 16% 이상 견조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매출 구성을 보셔야 되겠는데 그 다음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서비스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13% 늘어났고요. 서비스 매출 오른쪽에 그 동그란 파이 그래프에서 제가 박스 쳐놓은 거가 21.3%가 전체 매출에서 서비스 매출이 21%가 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분기는 19%였으니까요. 애플을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서비스가 주요역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반증이 되겠고요. 오늘 실제로 보면 애플은 시간에서 상당히 오늘 주가 올라가면서 다시 1 트릴리언, 즉 1조 달러 시대에 다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기폭제했던 건 이런 실적도 좋았지만 실적 가이던스가 오늘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그것이 오늘 호재로 반영됐고요. 역시 그 소비재에서는 많은 분들은 뭐 우리나라 분도 많이 아시는 소위 프록터 앤 갬블이 오늘 또 한 번의 긍정적인 실적, 그러니까 매출이 뭐 조금 예상보다 넘었지만 역시 P&G도 다른 기업들과 달리 물론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어닝 가이던스를 생각보다 훨씬 좋게 전망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비장에서 3% 이상 올라가면서 단숨에 또 사상치 효과로 일단 보여줬고요. 참고적으로 마켓 쉐어가 8분 연속 증가했고요. 그림에 보이던 것이 사상치 효과 갭상승이었죠. 특이한 것은 뭐 요즘 보면 미국의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트렌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식품, 같은 제품 내에서도 유기농이 들어간 거가 좋은데요. 유기농 관련 제품이 7% 올라갔고요. 단 하나, 남성용 그루밍 제품이라서 면도 뭐 이런 것들 남성용 쪽 시리즈만 좀 좋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어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우리 시장은 하락해서 고민이고요. 미국 시장은 사실은 많이 올라서 이게 좀 고점 부담이 있지 않냐는 고민입니다. 고민은 같은데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S&P 3,000 넘은 이후에 이제 좀 지수는 올라도 불안한 목소리도 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엄청 많은데 오늘 네.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또 워낙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네. 제목 자체가 영어로부터 말씀드린 차트 오브 쉐임입니다. 쉐임이 이제 부끄럽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부끄러운 차트란 거를 했는데요. 무슨 의미인가요? 이거 좀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브로드월드 캐피탈이라는 또 유명한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어떤 테크니션 겸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존 부맨이라는 사람이 2012년부터요. 작년까지의 모든 소유 주요 그루들이라고 할까요? 네. 유명한 투자 전략가들이 시장이 안 된다 얘기했던 것만 모아놨군요. 이 사람이 정말 특이한 사람인데 이걸 다 모았습니다. 네, 그래갖고 네. 이걸 차트 하나에 표현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모든 걸 할 수 없으나 거기서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네, 유명한 사람들. 이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예, 텐데 예.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차트 오브 쉐임 하면 바로 0.1초 만에 찾아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네. 원하시면 더 거기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주요한 사람들의 얘기만 제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 하여튼 마크 파보나 군드라우, 마이크 윌슨, 루비니기우스 같은 유명한 사람이 여기 다 출연합니다. 일단 여기요. 제가 네.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리면 빌 그로스라는 분은 워낙 채권하고 워낙 유명한 분 아닙니까? 네. 2012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의 시대는 끝났다. 그 이후에 얼마나 올라간지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네. 마크 파버는 뭐 워낙 자주 출연하는 유명한데 의외로 올해 초부터는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뭔가 의견을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말까지 계속 안 된다 같은 분인데요. 제일 많이 출연하는 분입니다. 이 차트에. 예. 2013년에 주시장 최소 20% 급락했는데 이 양반이 말한 이후에 직후에도 30%가 급등했습니다. 군드라우는 또 워낙 유명한 분인데요. 2015년에 진짜 대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라 얘기했고요. 카라이카는 2016년에 엄청난 위험이 있다. 테드 바우먼은 2017년 시장은 70%가 붕괴할 거라고 얘기했고요. 작년에 모건 스탠리는 2018년에 매도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것은 누가 맞다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다.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타이밍을 예측하기보다는 글로벌 분산 장기 투자가 답이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그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목소리를 많은 분들이 냈는데 사실은 경고대로 주가가 급락한 것은 아니다. 네. 예, 오히려 주가가 이후에 올랐다는 거죠. 네. 좀 더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이제 시장에 예. 한국 시장에서 어려우니까 또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데 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의 대부분의 이걸 반대하는 분들의 시각은 그렇게 무리한 예측보다는 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상해서 갖고 가라는 거거든요. 앞서 이제 유명한 전략가 얘기해 네. 주셨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소위 복시에서 왜 워렌 버핏이 항상 이럴 때마다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이 괜찮으니까 그런 얘기 안 나오죠. 떨어지면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해야 될 3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네. 하도 많이 해서 저는 그냥 바로 외우는데요. 첫 번째는 오래된 친구랑 만나서 수다를 떨라는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손주 있죠, 손주. 그 네, 양반은 네. 나이가 있으니까 손주랑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떠들어라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진짜 대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이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슈퍼볼 있지 않습니까? 네. 1년에 하면 슈퍼볼에서 가장 히트가 재미난 광고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기아차, 현대차 다 나오는데 재미난 광고를 다시 돌려보라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건데 그 의미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아무 주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면서 좀 안정감을 가까운 포트폴리오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좀 투기적으로나 한쪽에 쏠리는 거는 꼭 거기에는 증명되지는 않는 얘기죠. 네. 뉴욕앤서울 이항영 전문위원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고 삼성전자 지금 실적 나왔는데요. 잠깐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본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늘 그렇지만 실적 발표하면서 이전에 잠정치하고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뒷단위를 내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어떻게 들어가는 건데요. 매출은 지난번에 이제 56조 원을 얘기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온 거죠. 56조 1,300억 원이 나왔습니다. 4% 감소이고요. 영업이익은 지난번에 이제 6조 5천억 얘기를 했었는데요. 6조 6천억 조금 더 나왔습니다. 6조 6천억으로 55.6%가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이 1,000억 원 더 나왔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오를 일은 아니고 다만 이제 부문별로 실적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고 향후 흐름들을 어떻게 전망하는가가 중요한 건데요. 취재 기자 저희가 잠시 후에 연결이 되면 또 얘기해서 구체적인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